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봄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차분해지고.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SEC 변호사가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청문회에서 반론을 했습니다. 이제 주돈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XRP는 리플사, 당신들이 직접 만들었고, 비트하고 이더는 채굴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SEC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XRP하고 비트나 이더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XRP는 토큰 사용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XRP가 증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회적으로 리플사가 XRP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고, 이게 결국 하위 테스트 중에 하나인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 기대 부분을 주었다. 그런 뉘앙스를 주었다라는 소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하고 브래드가 XRP 판매로 몇 천억씩 벌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XRP 거래 특성상 그 이상 더 벌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차명 뭐 다른 주소로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3주 전에 이 같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반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은 이제 리플이 SEC가 거래소한테 XRP 증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반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입니다. 이제 매튜 솔로몬이라는 변호사고요. 이분이 지금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반론을 하셨는데요. 여기 경력을 쭉 제가 봤는데 보통 변호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15년이라는 동안에 미국 법무부에서 사무직, 검찰, 그리고 부서장으로 일을 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제 고위직을 일했습니다. 그 현재는 재미있는 게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SEC 상대로 리플사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변호사는 아니고요. 상급 변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SEC를 상대로 소송 반론을 한다. 이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리플사가 고용한 변호사 중에 최고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따로 좋고 변호사가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1명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변호사고요. 손흥민급 변호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기사를 만든 거고요. 그 SEC가 XRP 증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반론도 있었지만요. SEC에 대해서 아무튼 여기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료 공유해 주신 XRP 페이션스님 좋은 자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영어 수업 같은데 not only A but also 이 패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중학교 한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XRP는 일종의 통화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유틸리티가 있고 그 유틸리티가 비트코인과 이더와 구분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청문회에서 판사가 이 솔로몬 변호사한테 다시 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리에 두시고요. 이제 한번 이제 영문이긴 한데 이게 영어 인터뷰긴 한데요. 이제 들어보시고 한번 그 뉘앙스를 느껴보시라고 일단은 이게 길지 않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제가 나머지 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Just like Ripple, Bitcoin, and Ether, again, have been trading for many, many years, and the SEC apparently decided that they were not securities, not investment contracts, and these are the sister assets of XRP. And the SEC made this proclamation in 2018. 자, 아까 들어보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 제 질문하는 부분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였나?
helpful for me to understand 여기 있다. issues Yeah. that 자, 여기서 may not be 들어보실게요. relevant to the 이제 issues that 시작합니다. are before us today, but it's just helpful for me to understand. My understanding of XRP is that not only does it have a sort of currency value, but it also has a utility, and that utility distinguishes it, I think, from Bitcoin and Ether. Is that correct? 자, 이렇게 제 질문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XRP는 일종의 통화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유틸리티가 있고 그 유틸리티가 비트코인과 이더와 구분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Is that correct? 이렇게 제 질문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앞에 뒤에가 많이 잘리고 이게 짧은 부분에서 제가 컨텍스트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힘들다고 보는 게 여기만 딱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오간 배경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더리움도 2014년도 보시면은 이제 ICO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더리움 ICO가 2014년 7월 20일에 시작을 했고요. ICO가 9월 2일 2014년도 한 2개월 만에 2개월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이런 게 뭐 공식적으로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SEC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말대로 따지면은 이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었다가 나중에 암호화폐 자산을 변할 수 있고 암호화폐 자산이 됐다가 다시 증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패스 증권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솔로몬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XRP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는 당연히 증권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XRP도 똑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청문회 때 뭐 이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제 방금 신선하게 간 원두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헤이즐넛 커피고요. 비 오는 날은 역시 헤이즐넛 커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에 대해서 현재 XRP 해외 그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한국 이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거 판사가 암호화폐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모르냐 그러는데 이거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소송 자체 이렇게 케이스가 큰 게 이때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역시 판사는 그래도 뭐 가장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스탠스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청문회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재질문했다는 부분, 알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아쉬운 게 이게 맥락이 잘려가지고 조금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판사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해외 XRP 커뮤니티가 이제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과도한 건 금물이고요.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왜 증권으로 판명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윌리엄 힌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심슨 타처라는 다국적 로펌 회사입니다. 근데 이 로펌 회사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회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 문제라든지 돌발 상황, 이제 규모가 많이 커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인데요. 이 로펌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윌리엄 힌맨 이제 이 사람한테 2018년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SEC라고 더 이상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여기 로펌에서 16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힌맨이 SEC에서 이제 금융 부분 이제 이사라서 입김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더리움이 여기를 안전장치로 만들어서 이제 로비를 잘한 거라고 봅니다. SEC에서 리플사는
이제 로비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지금 뭐 결과론이지만 SEC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파워가 있는 그 뭐 정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감정 싸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이번 소송권의 본질은 역시나 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SEC에서 리플사한테 돈에 관련돼서 로비라든지 제안을 분명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인지 아시겠지만요. 이게 갑자기 나온 소송이 아니고요. 계속 합의를 보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제이 클레이튼이 소송을 건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게 그 소송까지 그게 극단적으로 소송이 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역시 정치적인 스탠스도 있는 것 같고요. 리플사가 현재로서는 이제 로비를 못한 부분 아니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SEC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아니면은 이제 SEC 쪽에서 너무 무리한 걸 많이 요구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어두고 있는데요. 소송이 가기 전까지 못 막은 건 그건 팩트니까 그거는 확실히 리플사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정치적인 스탠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을 덜 부렸으면은 소송까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역시 이번 소송권은 합의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라는 게 없죠. 그 XRP 홀더분들이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천재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 의견은 XRP 진성 홀더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할 부분 참고하시고 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토하시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